가주어 it인데 가주어 it은 좀 전에 거 그대로 연결되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그 투부정사나 동명사 주어 이렇게 나오면 이 문법적으로도 중요한 게 뭐였냐면 얘네들은 항상 단수 취급을 한다 했었고, 단수 취급하는 논리가 왜 그러냐면 이 자리, 이 주어 요 자리를 가주어 it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단수고, 이게 그냥 그대로 간 게 지금 이거 가주어 이거잖아, 그지? 일단 뭐 공식 한번 더 그려볼게. 뭐 아까 봤던 뭐 대절, 그지? 왓절, 그다음에 외덜절, 그다음에 의주동, 간접의문문, 의문사절, 뭐 얘네들 어쨌거나 되게 문장의 형태가 나오잖아. 뭐 완전하고 불완전하고 뭐 이런 게 좀 있긴 하지만 실제 문장에 동사가 있을 거고. 그래서 얘도 단수 취급. 왜냐면 얘도 다 이렇게 가주어 it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는 얘는 왓절은 가주어를 쓰진 않아. 그리고 동명사도 가주어를 쓰는 경우가 좀 드물어. 하지만 이제 뭐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이해하면 되니까, 그지? 이걸 가지고 이걸 주어 자리를 가주어 써서 틀리게 만들어야 뭐 이런 걸 물어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덩어리로 나오는 주어는 무조건 단수 취급한다. 그러니까 뭐 가주어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이렇게만 나눠서 볼 수 있어. 원래는 이렇게 해서 딱 끊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또 원칙적으로 나눠보기로 했었으니까 더 나눠야겠지? 이건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가주어고, 그지? 이게 진주어고, 동사고 보어고 뭐 이렇잖아. 그 해석을 할 때는 항상 이게 좀 파악이 되면 이거는 그것이라고 해석은 하지 마. 뭐 저걸 이제 해석을 한다고 해석이 잘못되거나 틀리진 않겠지. 오역이 나진 않겠지만 저거를 해석을 한다 안 한다 해가지고 문법적인 구조를 파악을 했다 안 했다 인식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해석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다, 누군가를 신뢰하는 거, 완전하게, 매우 완전히 이렇게 되잖아. 그지? 순서대로 읽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것도 가주어. 여긴 쉬워. 진주어. 사실이다, 건강이 부 위에 있다는 거.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도 다 나눠는 볼게. 일관되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미스테리다. 뭐가? 왜 그가 그의 좌석을 떠났는지. 갑자기 뭐 이런 거 하나 묶어보자. 이게 all of a sudden은 sudden이랑 같은 말이지. 갑자기. 그냥 단어처럼 외워주면 돼. 그 다음에 요것도 원래는 가주어, 진주어라고 분류는 할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거 자체를 수거처럼 외우는 게 더 좋겠다고. 그래서 해설집에 있거든. It is no use ing 하게 되면 ing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use가 여기서 명사로 사용됐으니까 사용이나 뭐 용도 정도 되니까 용도가 없다잖아. ing 하는 것에 용도가 없다는 거는 요거 해도 소용없다. 불가능한 것을 소망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 좀 챙겨봐야 되는 거는 요거지. The impossible. 요 더에다가 형용사를 붙인 게 두 가지가 있잖아. 복수 보통명사, 더 rich 하면은 부자인 사람들 되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추상명사가 되지. 추상명사는 그냥 뭐 사랑, 진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불가능한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기억은 해줘야 돼, 해석상.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가주어고 진주어. 이거 이제 수동이니까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게 부인될 수 없다지. 이것만 놓고 보면 부인했다, 부인되다, 부인될 수 없다. 쪼개가지고 파악을 한다면 하나를 합치면 돼. 하나씩 확장을 차근차근 하면서 그럼 나중에는 한꺼번에 들어오긴 할 거란 말이지. 안 되면 쪼개 무조건.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다는 얘기겠지. 그다음에 여기는 조금 복잡함이 있을 수도 있어. 요거는 요 패턴을 좀 알아야 돼. OA to B라고 그래요. 이것도 뭐 뒤에 해설지에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얘를 결과로 보고 얘를 원인으로 보면 돼. 그러니까 얘를 이거한테 뭐 빚지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 결과가 원인이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 그래서 요거는 뒤에 이제 보다 보면 또 나오는 게 있었잖아. 저번에 이걸 했었던 것 같아. attribute A to B라고 해도 똑같아. 해석은 똑같아. 이게 결과고 이게 원인이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그럼 요거는 요거 때문이다. 해석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좀 더 복잡할 수도 있어. 그럼 얘는 이제 구문적으로 외워서 그냥 직관적으로 이게 결과, 이게 원인 이렇게 좀 쪼개주면 돼. 인과는 되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부정할 수 없냐면 우리가 많은 유용한 것들이라는 게 원인이 과학이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 뭐 많은 유용한 것들을 과학에 빚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은 돼 있겠지만 뭐 유용한 것들이 과학의 원인이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다. 당연한 거 아니야? 중요하잖아. 그런데 it is doubtful. 또 나왔네. 가져오. 의심스럽다.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가. 그럼 여기도 이렇게 뭐 또 나눴어. 그지? 주어동사 부호가 있으니까. 뭐가 의심스럽냐? 더 많은 과학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지는 의심스럽다. 동사 다음에 명사가 2개 있으면 사형식이지? 얘에게 이것을. 그러니까 이 15번을 글을 쓴 사람 입장은 과학에 대해서 완전 전면 부정하는 거야? 그치?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뭔가 유용한 걸 했어라고 인정은 하는데 하지만 저게 진짜 행복을 줄지는 잘 모르겠다 라고 약간 회의적으로 끝마치긴 한 거. 저 사람 생각은 저렇다는 얘기지. 됐지? 여기 일단 정리해봐. 이게 여기는 뭐 개념적인 건 대단한 건 없어요. 지난 시간에 거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 여기다가 요거 하나 추가로 써줄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지? 책이 없으니까. 오른쪽에 있나? It is do use ing라 해. 이렇게. ing 해도 소용없다라고 공식처럼 이해하는 게 좋겠고, 있지. 오른쪽에 있어. 그럼 오른쪽에다가 요거 하나만 추가로 하나만 더 해볼까? 그 전입평가에다 그걸 해놨는데, 요거하고 또 하나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많이 나오는 게 이거거든? It is word ing라고 했어. 그러면은 얘는 일단 한번 나눠. 같이 있다. ing 하는 것. 요거 하나만 추가로 오른쪽 해설에다가나 뭐 요 밑에다가 하나 써서, 왜냐면 전입평가 옆에 나오거든? 그래서 같은 표현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번에 그 관조고 1학년 기말고사에 서술형은 아닌데 이제 뭐 고르는 걸로 우리 그 단어를 주고 영작을 했을 때 뭐 4번째 오는 단어를 골라라라고 하는 뭐 영작의 변형 형태 객관식 있잖아. 거기 여기 이 패턴이 나왔어. 근데 거의 뭐 투부정사로 나오긴 했지만 어쨌거나. 됐어? 이거? 썼으면 한 페이지 가면 돼? 천천히 써. 필기는 꼼꼼하게 잘. 그리고 다시 복습해보기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좋지? 근데 우리 다 나누기로 했으니까 뭐 일단 이렇게 가긴 해야겠네. 구분하려면은. 그치? 그래서 요거 가주어이시고 진주어 투부정사인데 항상 투부정사 앞에 포 플러스 목적격은 의미상의 주어, 주어처럼 동사처럼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His plan is to visit
뭐 USA 뭐 이렇게 했다 치면 어쨌거나 이런 투부정사나 동명사 같은 애들 준동사도 문장에서 동사 자리가 아니지만 뜻은 동사니까 주어가 필요하단 말이지. 그럼 미국을 방문하는 게 누구야? 얘잖아. 이 경우에는 얘가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해준다. 문장의 성분이 얘 계획이 얘가 미국 가는 거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이렇게 표시해 줄 필요가 없는데 얘는 이게 없으면 누가 리사이클 재활용하는지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럼 뭐 저렇게 표시를 해준 거지. 그래서 필요하다 우리가 쓰레기 재활용하는 것이 해서 요것도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 이가를 꼭 붙여야 된단 말이죠. 해석을 할 때. 오케이? 그 다음에 17번은 팁 주는 거야. 팁핑. 팁 주는 거는 이다고 방법이다 뭐 이렇게 끝난 거지. 그럼 여기는 전명구니까 이렇게 묶어야겠다. 이렇게 뭐 두 번 이렇게 나눠서 할게. 좀 호흡이 길으니까. 팁 주는 건 방법이다. 어떤 방법? 이것도 왜 문법 용어로 얘기하면 소유격이 아니라 동격이라고 해서 뭐 이거 하는 방법, 뭐 이거라는 방법 보통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어떤 방법이냐면 너의 만족을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는이 좋겠지? 그 서비스. 그러니까 내가 서비스가 만족하면 그 만족감을 표현하는 게 팁 주는 거라는 거고. 여기서 좀 5부단부터 생각해 보면 동격이 많이 나오잖아. 더 시리 오브 서울 이렇게 하면은 요것도 이렇게 꾸며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동격이거든. 그럼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이렇게 되고 요거는 표현하는 방법에서 뭐 어미는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뭐 요거라는 요거 뭐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맞겠다고. 이게 많이 나와 이런 패턴이. 하여간 그래서 가져온 요거지. It is polite. 여기 투정사가 있고 또 역시 의미상의 주어가 있어. 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경우 의미상의 주어를 for를 안 쓰고 ove를 쓴다고 했었잖아. 근데 실제로는 ove가 의미상의 주어로 돼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는 해. 그래서 뭐 원칙적으로 좀 알아보자고 하는 거고 이렇게 나오기보단 you are polite to tip 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이라고. 하여간 뭐 예의 바르다. 네가 팁을 주는 게 왜냐하면 이제 만족감을 팁으로 표현했으니까. 하지만 impolite 무례하다 of the staff 직원이 to expect it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그러면 이것도 진주어인데 얘는 이제 생략이 된 거지. 색깔 좀 구분할게. 병렬 구조로 요 자리에 빠진 게 앞에 요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모양하고 이게 왜 갑자기 이런 게 왜 나왔지? 형용사잖아. 품사로 구분해서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무례하다 직원이 그 팁을 기대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 팁 주는 주체 자체는 손님 입장에서 만족이 돼서 주는 건데 직원이 그냥 이렇게 만족했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건 무례한 거다. 뭐 그런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역시 의미상의 주어 또 부정사. 역시 얘도 가주어 진주어. 그 다음에 18번은 수백만이 뭐 millions of people 생각하면 돼. 주어고 산다 복권을 병렬 구조지. 병렬 구조는 또 따로 표시를 해볼게. 저 녹색으로 표시했으니까 이렇게 병렬이 되겠지. 그리고 또 수백만이 복권을 산 다음에 상상을 한다. 여기가 이제 가주어 진주어가 들어있는 건데 요렇게 뭐 일단 요렇게 좀 나눠주긴 해야 되겠다. 그럼 여기에서는 가주어는 요거고 진주어는 요거고 그 다음에 여기 포가 들어있는 게 의미상의 주어야. 그럼 여기 구문도 하나 좀 기억은 해줘야 돼. 여기 What it would be like. 그래서 요거는 따로 표시를 해볼게. 요 부분이지. 의미상의 주어를 배제하고 이만큼을 하나의 패턴처럼 보면 What is it like? 라는 표현을 하나 생각을 해볼게.
그럼 여기다가 그 the weather 날씨를 넣게 되면 해석이 어떻게 돼요? What is the weather like? 날씨가 어떠냐잖아. 그래서 A는 어떠한가 뭐 정도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문장 안에 간접 의문 형태의 의문사절로 들어가면 조동사 어순이 바뀌잖아. What A is like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일단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를 이제 하나의 명사가 아니라 요걸 좀 약간 길게 쓰고 싶어. 그럼 요거를 가짜 주어 이수를 써주고 요 자리에다가 투부정사를 써줘. 그럼 해석이 투부정사 동사하는 것은 어떠한가 가 되겠지. 요거 원래는 이해되니? 그러니까 요거는 어떠한가가 뭐뭐 하는 것은 어떠한가인데 요 투부정사 여기다 써도 되긴 하겠죠. 어차피 명사 역할 하니까. 너무 길잖아. 그래서 가주어 쓰고 진주 형태로 뒤로 돌아간 거야. 그럼 여기 what it is like 투부정사잖아. what it is like 투부정사. would가 있으니까 비동사잖아. 그래서 이렇게 맞는 거지. 그럼 어때? 상상을 하는 거야. 여기 결국 이 부분이 어떠할지, 그지? 어떠할까? 의미상해줘. 걔네 돈 문제가 to be over. 해결되는 것, 끝나는 것. 이거 수식어야? once and for all 하면은 한 방에, 그리고 영원히. 다시 수백만이 복권을 사고 그리고 상상을 한다. 어떠할지 그들의 돈 문제가 끝나는 것이 be over 끝나. school is over 학교 끝났다잖아.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for all. 그러니까 뭐 돈 문제 한 방에 해결되는 게 어떠할지를 상상한다. 이거 한번 좀 이 패턴을 좀 기억을 해줄 필요 있어. 이거 가끔 나오거든. What is like 투부정사. What A is like. A는 어떠한가. 예문으로 쉬운 예문을 하나 볼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란 말이지. 저번에 그 기말고사 하면서 뭐 이런 게 있긴 있었어.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는 해서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 질문해가지고. It seems that 표현이야. 이게 많이 나와. 뭐 이렇게 하나 간단한 예문으로 보자고. 그러면 seem이라는 건 look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뭐뭐처럼 보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 물론 이게 이제 뭐 정확하게 하면 교재 같은 데서는 뭐뭐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좋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로 따로따로 외우기보다는 하나로 가는 게 좋으니까 이 륵시머피어 다 똑같다라고. 왜 얘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형식 동사라 그 뒤에 형용사 보어 나오면은 뭐뭐인 것 같다, 뭐뭐처럼 보인다 뭐 이렇게 하자고 한 거랑 같이 묶어 생각하면 돼. 요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이형식 동사면은 이게 가주어고 진주어잖아. 그럼 이걸 여기다 넣으면 여기다 없어지니까 이게 나오면 그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해석이 안 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주어랑. 그래서 이걸 이제 굳이 분류를 하는 걸 이제 비인칭 주어다. 뭐 상황을 나타내는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 거야. 근데 저거 자체의 성격을 물어보진 않으니까 해석상 이해만 하면 되겠고.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끊고 것 같다처럼 보인다. 문장을 읽으면 돼. 주어가 동사하는 것 같다지. 그러니까 그가 착한 것 같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 패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 못지않게 또 많이 나오는 거는 이건 뜻이 없잖아. 실질적으로 그가 착하다는 거 아니야? 착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니까 이게 여기로 옮길 수 있어. 그러면 he seems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가 아니라 투부정사로 바뀌어. to be. 요거 비동사니까 be를 쓴 거. 일반 동사면 일반 동사 원형을 써주면 되겠지. to be nice 이렇게 해줘요. 그럼 똑같아. 그는 보인다 또는 것 같다지. 착하다잖아. 착한 것처럼 보인다. 착한 것 같다 해서 요 패턴하고 요 패턴하고 두 개가 아주 많이 나오더라. 저건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게 그 예전에는 이제 개정 전에 니네 교과서, 개정 전 교과서에서는 3학년 과정에서 이 부분을 이제 서술형으로 쓰라고도 많이 나왔었어. 그럼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었냐면은 일단 그는 착한 것 같다잖아. 착하다를 써. He is nice.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착한 것 같다라며. 그럼 여기다 것 같다라는 그 착한 것처럼 보인다 씀을 써라. 그럼 이거 투부정사로 바꾸면 된다. 씀 투부정사니까. 그럼 이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단 말이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있음 때 하면 것 같다. 약이 그의 회복을 도와준 것 같다가 되고, 요거는 비인칭 주어.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이제 비인칭 주어고, 이거는 대절 자체가 뭐 진주어라고 보기는 어렵지. 명칭을 좀 구분해 놓은 거니까. 뭐 저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 얘는 지금 한번 해봐. 밑에다가 더 메디슨을 주어로 한번 이렇게 바꿔봐. 지금 해봐. 이게 하나 외우면 돼. 있음스 that 하고 뭐 문장이 나오면은 그냥 이거니 주어가 동사다 문장이 있을 거야. 주어가 동사하는 것 같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냥 이렇게만 해석하면 돼. 단어처럼 보면 되는데 뭐 문법적으로 떠나가지고.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지만 요 대절의 주어, 어쨌거나 얘가 착한 것 같다는 거니까 얘가 주인공 아니야? 내용상으로. 그러니까 얘를 실제 문장 주어 자리를 옮길 수가 있어요. 요 자리로. 동사는 여전히 이걸 써야 해. 그 다음에 요거는 접속사가 쓰인 게 문장이 동사가 두 개라 접속사가 쓴 건데, 주어도 하나니까 동사도 한 번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대절이 투부정사로 바뀌고, 얘는 비동사니까 동사 원형 이렇게 써준 거야. 그는 보인다, 착하다잖아. 착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얘를 주어로 한번 다시 써봐라. 밑에다. 지금 그 얘기요. 다른 예문으로 볼게. 얘를 가주어라고 안 하고, 왜냐면 이게 이거 해석을 안 하니까,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건 얘를 요 자리에 옮겼을 때 동사로 끝나버리잖아. 뒤에 보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하는 것 뿐인데, 실용적으로는 뭐 그걸 물어보진 않으니까 하여간 요 부분을 있음 that 자체에 나오고 되게 문장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여기서 한번 잘라. 있음 that에서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인 것 같다인데, 그 문장 내용이 있을 거아니에요. 주어가 동사하다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 같다야. 그럼 또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 좀 바꿔볼게. 이렇게 해봤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이 돼? 그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다지? 그러면 이런 패턴도 많이 나오지만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건 이 he를 주어로도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다잖아. 그 he seems를 쓰고, 얘는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한 것 같다니까 공부하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이거 대신에 이걸 투부정사로 바꾼다니까. to study hard 이렇게 되고, 이걸 아까 그 영작 얘기하면서 요거 예전 방식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럼 seems to 빼면 물론 이게 studies로 바꿔야 되겠지만,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잖아. 공부하는 것 같다, 이거란 말이야. 오류를 알겠어? 인지했어? 이것도 하나 뭐 참고로 하나 써. 괜히 비동사를 쓴 것 같은데 일반 동사를 쓴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그지? 저렇게 무조건 비동사를 쓰는 게 아니야. 동사가 비동사였기 때문에 비동사를 쓴 거지. 이건 이제 뭐 쉽게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how far, 얼마나 뭐냐잖아. Is it from here to the nearest subway station? 이게 이제 from A to B잖아. A에서 B까지, from A to B.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얼마나 먼가요? How far is it? 이런 거 이제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원래는 저게 정상적인 어순이면은 의문문이니까 how를 쓴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it is far 이런 어순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의문문이니까 뒤집어지고 여기 의문사 붙여가지고 맨 앞으로 나오고, 그래서 how far is it?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뭐 저건 그냥 일반 구어체고, 보통 이런 거 보기는 어렵지, 독해지문에서는.
역시 그것도 이제 비인칭 주어잖아. 시끄럽다. 여기, 그지? 이것도 막 굳이 또 다 그렇게 나누려면 이렇게 되어있지. 주어고, 비동사고, 형용사 보어고. 그지? 이것도 형용사이기 때문에 보어야, 보어. 그래서 약간 더 크게 말을 해라. 뭐 이것도 동사니까 요거는 수식어에 해당되는 거지. 말해라. 약간 더 크게. 그래서 이번에 문법으로 많이 틀린 거가 있었잖아. 워크 뭐 슬로울리였나? 뭐 이렇게 있었잖아. 슬로우를 써가지고 소대꾸문 했을 때. 맞지 이거? 그냥 수식어니까 배제하면은 워크 슬로우인지 워크 슬로울리인데 이거를 얘가 이렇게 꾸며준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자체가 형용사인지 뭐 부사인지 뭐 헷갈렸어. 뭐 따로 그냥 외워야지 뭐. 그지? 근데 이제 저번에 누가 얘기를 했었던지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이거는 게 똑같아. 형용사하고 부사 형태가 똑같아. fast 같은 경우. 그지? 그 다음에 high도 마찬가지야. high도 높은 높게 해서 형용사하고 부사 형태가 똑같아. deep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highly 같은 경우에는 매우라는 뜻이고 부사로 높다는 물리적 의미가 없고 deeply도 매우라는 뜻이야. 물리적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물리적 의미가 있는 깊다라는 깊은 깊게 다 되니까 이런 건 좀 특이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특이하기 때문에 시험 문법 목적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된 게 한 5개 정도 돼. 따로 외워줘야 되는 파트에 해당되고 fast는 안 나와. 근데 이건 나올 수도 있는데 잘 안 나와. 이것도 그렇게 빈도가 높진 않아. 근데 이거는 그래도 항상 기억을 하자고 하면 하이는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지? 독해할 때도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이게 부사가 된다. 그러니까 보통 ly로 끝나는 게 부사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게 맞지. 그게 일반적인 원칙이니까. 특별한 애는 어쩔 수 없이 따로 외워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특별한 거 뭐 지금 얘기를 해주자면 dead는 원래 얘가 죽은이라는 형용사거든. ly가 없잖아. 근데 deadly 하면 이것도 형용사야. 치명적인 뜻도 좀 달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단어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 문법이 아닌 거야, 이거는.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렇게 원칙대로 가면 돼. 문법은 되게 특별한 거 아니면 일반적으로 원칙으로 접근하고 특정 단어, 특정 뭐 어구 같은 거는 뭐 별도로 적용해야 되는 거 따로 외워줘야 되는 건데 고등학교 때는 뭐 이거 자체는 이렇게 원칙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단 말이지. 하여간 뭐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거는 수식어야. 그 다음에 we had fine weather. 이것도 뭐 우리는 좋은 날씨 가졌어. 한데 before long 수식어지. 오래지 않아서 구름 꼈다. 비인칭 줘. 여기는 비인칭 단원이었었으니까 뭐 비인칭만 표시는 해볼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 자체는 저거 뭐 하나씩 다 열거를 해야 되니까 저렇게 한 건데 하나 기억을 해줘야 되는 표현은 요거 happen to 부정사. 요게 우연히 to 부정사 하다. 외워줘야 돼. 그래서 우연히 뭐뭐 하다라고 해서 저거 자체를 똑같이 it happens 대절 이렇게 공식처럼 표기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역시 이 부분을 그냥 해석을 할 때는 그냥 이걸로 가면 돼. 우연히 주어가 동사하다. 그죠? 그래서 happen to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보면 되고 이게 또 뜻이 없어요. 비인칭이야. 왜냐면 이게 뭐 진주하면 뭐 데디아가 발생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뭐 특히 완전 뭐 해석이 안 되지는 않겠네. 그지? 일어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happen이라는 게. 그러면 여기 has it happened that 하게 되면 의문문이니까 현재 완료로 그냥 우연히 주어가 동사 했니 정도가 되겠지. 문장이고 요 문장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는 해석 자체는 그냥 여기 통으로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연히. 이게 단어에 it happened that이니까 우연히. 두 개의 천체가 충돌을 했니? 우주에서 어떤 알려진 갤럭시 은하계에서 최근 역사에서 수식어 다 배제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문장 구조로는 요거 좀 애매함이 있네. 이게 의문문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 이게 주어고 동사고 이렇게 되긴 할 거잖아.
근데 여기는 또 안에를 한 번 더 쪼갤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또 대절에서 주어고 대절에서 동사고 뭐 이렇게 되긴 하잖아. 그지? heavenly는 아까 우리가 ly 붙인 거 기준으로 하면 heaven이 천국이란 뜻 말고 하늘이란 뜻도 있단 말이야. 명사잖아.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형용사니까 이거 꾸며주는 거지. 이게 몸뚱아리니까 신체할 때 몸체자잖아. 한자 표현으로. 이게 하늘 천자요. 그러니까 천체야, 천체. 이해되지? 덩어리, 그냥 바디는 그냥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집단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개의 천체가 충돌을 했냐. 우주 공간에서 알려진 은하계에서 최근 역사에서 이거 뭐 그렇구나 뭐 보면 되겠다고. 내용 자체는 별거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면 명사가 있어. 그래서 뒤에 수식어 구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쨌거나 얘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얘 역할은 뭐가 돼야 되냐면 형용사 역할하는 형용사 구가 되겠지. 명사 꾸며주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전치사 명사로 이루어진 천명구가 있고 그 다음에 진짜 형용사 구가 있지. 형용사가 나오고 보통은 형용사 플러스 전명구 형태로 이어진다고.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루어야 되는 거고 문맥상 해석을 했을 때. 그 다음 세 번째는 준동사, 투부정사, ing, 과거 분사. 해석은 얘는 보통 미래지향이니까 뭐뭐 할인데 뭐뭐 하는도 돼. 요거 이제 뭐뭐 하는, 뭐뭐 된. 그래서 보통은 요 세 가지가 구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용사 역할하는데 절 개념이 있을 수 있지. 문장 형태를 띠는 거. 그건 저기잖아.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절. 우리 이제 뭐 학교 내신할 때도 한 번씩 다 본 거란 말이지. 그래서 명사 나오고 뭐 된 나오고 뭐 위치 나오고 무조건 꾸며주는 거로 생각하면 돼. 한 덩어리로. 그래서 왜 명사가 이렇게 있고 뭐 관계대명사 that 같은 게 있다고 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제 구조 파악을 할 때는 이걸 한 덩어리로 인식해야 돼. 꾸며주는 거, 명사를 꾸며주는 거. 주어가 동사는 명사 이렇게 되니까. 그렇잖아. 이게 다요. 물론 뭐 동격의 대도 있는데 그냥 뭐 그거 빼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하나씩 맞춰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명사 여기까지. 대나무 제품 명사인데 이게 형용사잖아. 천명구가 나오네? 요렇게. 여기까지가 주어야.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 유용한 대나무 제품들은 만들어진다. 누구에 의해서? 매우 숙련된, 하이를 나왔지? 매우 고도로 숙련된 일하는 사람, 뭐 일꾼, 근로자에 의해서.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좀 다른 얘기인데 얘를 문법으로 거의 물어본다고 봐야 돼. is가 아니라 a가 되는 거. 왜 그래? 얘가 아니라 얘가 주어니까. 저런 건 100% 항상 출제 대상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논리도 있잖아. 관계대명사 할 때 얘기했는데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는 뺄 수 있다며. 뭐 저렇게 이해하려면 저렇게 이해해도 돼. 원칙은 저거긴 하니까. 그지? 그 형용사만 남은 거지. 됐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해보자. 일관되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겠지. 뭐 이렇게 슬래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더인데 지도자, 비전 없는 지도자. 여기까지 주어지. 이다. 편지야. 어떤 편지? 주소 없는 편지. 스탬프 레터는 스탬프가 도장도 있고 우표도 있잖아. 이디가 있으니까 꾸며주는 거야 역시. 그 주소 없이 우표가 붙여진 편지. 그럼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비유한다고 하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우표를 붙였지만 주소가 없으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비전이 없는 지도자 밑에 있는 조직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른다. 그런 얘기겠지? 그다음 항상 강조하는 거 이거
이거 그냥 쓰는 게 아니다잖아. 세미콜론, 콜론. 그냥 같은 말 한번 더 해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말하면 그건 그 목적지에 결코 도달할 수가 없다. 여기서 it은 편지를 얘기하겠지. 여기도 뭐 또 다른 문제니까 또 나눠보자면 삼형식이니까 굳이 뭐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비전 없는 지도자가 이끄는 조직은 결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뭐 그게 가장 좋은 해석이지. 그 다음에 26번 이번에는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여기까지가 주어고 동사가 이렇게 되겠지.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이다지. 그것을 발명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이런 것도 기억을 해줘야 돼. 이게 뭘 가리키는 건가요? 미래를 얘기하는 거지.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 좋은 방법은 그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란 얘기야. 인벤트는 반드시 뭐 과학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 그래서 항상 그 인벤트나 크리에이시나 이런 거 두 개는 그것도 너무 창조 뭐 예술가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없는 거를 최초로 만들다라고만 생각하면 돼. 무조건 다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치? 없는 거 만드는 게 다 인벤트하고 크리에이트 하는 거야. 그래서 참고로 한번 볼게. 이런 거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라 이거는. invent an excuse란 말이 있거든? 이게 변명이에요, 변명. 변명을 발명하다. 완전 어색하잖아. 변명한다는 얘기, 변명 없는 변명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해돼? 변명하다. 그 다음 people, 사람들인데 living in town. 이건 이제 맥락상 도시 사는 사람들이지. 몰라. 시골의 삶의 pleasure, 즐거움을. 그렇구나. 그 다음에 friendship, 우정인데 founded on business. 여기까지가 주어지. 사업에 기초를 둔 우정은 is better, 더 좋다. 요게 동사고 요게 보어지. 구조적으로는. 이게 형용사 보어요. 비교급도 형용사나 부사니까. 그다음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그게 이거 다 하나의 수식어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뭐보다. 근데 앞에 또 들어갔지 여기? 우정이라고 하는 거를 기초로 한 사업보다. 다시 말하면 사업을 하면서 쌓여진 우정이 더 좋은 거야. 친구끼리 친구 우정을 기초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친구끼리 사업하면 무조건 싸우는 거잖아. 뭐 그 얘기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단어 하나 기억을 해줘야 될 게 found 있잖아. founded고 다른 말로 우리 또 많이 쓰는 게 이 정도는 하나 기억을 해봐라. 확립하다, 설립하다, establish라고 하잖아. 능력, ability. 또 투부정사네 고인데 여기 또 from A to B가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한번 또 전면과 한번 더 나눠볼게. 이렇게 된 거지. 능력이야. 갈 능력. 하나의 실패에서 또 다른 실패로. 뭐 없이 열정 잃어버리는 것 없이. 갈 능력은 bring you success인데 이것도 다시 얘기하지만 동사가 그렇게 있는데 뒤 명사가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이거하고 같으면 보어라서 얘를 이거로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이거는 같진 않잖아. 너가 성공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사형식의 경우는 앞에 거는 에게라고 해석을 하고 뭐 을을 이렇게 하잖아. 그럼 너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거다. 사형식으로 해석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열정 잃어버리는 거 없이 계속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성공을 할 거다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도 그냥 참고로 한번 써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긴 해. 회복탄성이라고 하거든? resilience라고 그래. 그러니까 탄성. 구부려졌다가 갑자기 탁 다시 튕겨나오는 거 있잖아. 저건 되게 중요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년에 학교 가면 10번의 시험을 본단 말이야. 대학 가기 전까지. 1회차에 어우 좋았어. 2회차에 개망했어. 3회차에 개망했어. 4회차에 해서 다시 올라갔어. 뭐 이런 거 있잖아. 한두 번 실패할 수도 있다니까. 근데 여기서 나 이제 망한 거야. 포기해버렸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그 점수의 그 트렌드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뭐 가장 좋은 건 항상 일정하게 가는 게 좋은데 가장 그 평가하는 사람이 좋게 보는 거는
이거야, 이거. 근데 이 사람이 또 인간답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가다가 한번 꺾일 수도 있잖아. 근데 계속 이렇게 떨어져. 최악은 이거요. 이렇게 간 최악의 우하향 그래프.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한번 꺾였는데, 뭐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잖아. 인간답고 이거 당연히 이거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자식. 그래도 여기서 또 뭐 실망 안 하고 또 열심히 했는 걸? 뭐 이 느낌이 되는 거잖아. 이거는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인생 전체 어디를 가도 다 인정해 주는 거잖아. 실패했다고 하여간 좌절 먹지 말고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30번째 오늘의 챌린지 가장 어려운 문장. 이것도 좀 어려워. 왜냐면은 이런 게 어려운 이유가 실제 주어하고 동사하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처음에 읽었는데 대충 뭐 단어는 여기 좀 어려운 단어도 있긴 하지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잖아. 그럼 복잡한 문장 접할 때 뭐 먼저 하는 거야? 문장 성분.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 나눠야 되는 거네. 일단 성분을 찾아야 돼. 그러려면 1차적으로 이런 수식어를 일단 묶어줘야 되거든. 그럼 요거는 관계대명사절이니까 그지? 주어가 빠졌으니까 묶어줘야 되잖아. 어디까지 가는지.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니까 얘가 이거 하는 걸 가능하게 한다. 어디까지 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뭐 전면구 같은 게 하나 있으니까 묶어줬어. 여기까지는 보이지? 전면구. by observing electronic measurement. 또 전치사가 있어. those functions 이렇게. 그 다음에 뭔가 is가 있으니까 일반 나눠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전면구. 여기서 관건은 여기네. 여기가 좀 복잡한 느낌이 있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선생님이 그 표현을 해주는 오형식 패턴을 일단 한번 이렇게 그려보자고. 뭐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이 개인이 없다라는 건데 some voluntary control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거든. 그 다음 overall도 역시 전면구잖아. 뭐뭐에 대한 컨트롤, 통제를 얻는 거니까. 그리고 요것도 동격이거든. 요거 다시 말하면 요거라고 봐도 되고 중간에 이렇게 콤마 들어가는 거 있잖아. 삽입이라 해요. 이거 일단 무시해 볼게. 아예 배제해서 지워버리자. 이걸 밟히니까. 그럼 over automatic body function 요거를 일단 할 수 있어야 돼. 이 수식어를 해서 구조를 파악한다는 게 저거란 말이야. 그럼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은 테크닉이 주어고 이즈노원이 동사야. 수동태로 끝난 거지. 그러니까 중간에가 주어하고 동사 사이가 멀리 떨어졌고 이거는 뭐 연습을 좀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면구 두 개는 할만하잖아. 그 다음에 오형식도 뭐 개인의 목적어 명사까지는 있어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컨트롤 오버란 뭐뭐에 대한 통제나 조절권이니까 그렇지 이것도 전치사니까 이거는 명사가 어디 있어? 이거 명사가 아니거든? 이 단어를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명사니까 이렇게만 묶어볼 수 있다면 된단 말이지. 해석은 한번 해볼게. 테크닉 뼈대는 이거야. 기법은 바이오 피드백으로서 알려져 있다. 이건 뭐 용어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야. 이거 자체를 엄청 외울 필요는 없어. 그래서 어떤 기법이냐면 가능하게 하는 개인이 일부 의식적인 통제를 얻는 것을 뭐에 대해서 무의식적인 신체 기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랑 이건 반대말이지. 앞에 인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함으로써 관찰을 함으로써 뭔가 전자적인 측정치를 그러한 신체 기능들의 그거를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이게 이제 뭐 자동적인인데 자동적인 이제 무의식적인 거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에 대한 예시로 심박수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자고. 심박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신체 기능이 아니잖아. 살아있으려면. 근데 이거를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기술인 거고 통제 방법이 뭐야? 요 심박수 돌아가는 거를 뭔가 측정값을 관찰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저 심박수를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게 하나 있다는 거지. 이 내용 자체는 뭐 중요하진 않고 그렇군 판단해보고 한번 구조 파악하는 거 위주로만 가면 되겠단 말이야.